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를 한번 풀어보고자 할 텐데, 어? 갑자기 왜 사회문화를 푸시나요? 한국지리는 어디 갔나요? 하실 수 있는데, 뭐 한국지리를 버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사회문화도 제가 요즘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통합사회 준비하면서 사회문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사회문화 좀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삼수하는 내내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꽤 괜찮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회문화도 한번 최초풀이 영상을 올려보면 뭐 한 명이라도 제가 그 영상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영상 올리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보고자 할 텐데, 일단은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전략이 확실해야 됩니다.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저도 전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타임어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지리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고 뭐 마킹하고 가채점표하고 뭐 아리까리 했던 거 있으면은 그제서야 다시 보고 틀렸 뭐 틀린 거 같으면 고치고 이런 게 그냥 해봤자 전략인데, 저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략이 있었거든요. 자, 15, 15, 자, 합치면 30이죠. 그래서 30분 안에 뭘 하는 거냐면은 15분 만에 개념을 풉니다. 개념. 그리고 남은 10분을 이제 도표에 사용하는 거예요. 남은 5분은 뭐냐? 이제 아리까리 했던 거를 보거나 뭐 가천점표를 작성한다던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마킹을 해야죠. 마킹. 이제 이 5분 안에 마킹 가천점표, 그리고 아리까리 했던 거 다시 보기, 이것까지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시간이 크게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문화는 타임어택이 있으니까 이 손가락 걸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손가락 걸기가 뭐냐? 자, 1번 문제, 예를 들어서 1번 선지가 확실하게 맞아. 그러면 2, 3, 4, 5번 선지는 안 보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패스는 뭐냐? 이 문제는 뭔가 좀 잘 안 된다 하시면 일단은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5분 안에 풀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했으면은 여기서 더 끌어와서 풀든지 하시면 되고, 일단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자. 왜냐하면은 한 문제 시간 다 썼다가 뒤에 거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패스도 조금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도표 같은 경우는 침착하고 확실하게 풀면은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시간 같은 경우는 영상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이랑 디귿이 자연현상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문현상입니다. 자,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게 맞죠? 사회문현상이. 자, 2번. 질병이 걸렸는데 갈등과 조정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뭐 회복되고 질서가 재정되는 계기, 이제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에 대한 설명 찾으면 돼요. 2번. 여기서 이제 손가락 걸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기능론에 대한 설명인 게 2번에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3번. 자, A는 이제 관료제겠죠. 관료제. 아니죠.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A가 이제 탈관료제겠습니다. 탈관료제. 그러면은 이제 B가 자동으로 관료제고, 그러면은 이제 관료 자, 1번은 빈출선지인데 업무 수행 효율성은 모두 강조합니다. 모두. 자, 2번. 업무 담당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작다는 이제 관료제. 그쵸. 탈관료제가 이제 재량권이 더 크니까 반대로 관료제는 재량권이 더 작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여기도 손가락 걸게 하겠습니다. 자, 4번. A는 서로 다른 문화가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한다. 자, 아니죠. 이게 유기적 연관성에 주목했고, 자,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유사성에 주목한 거죠. 자, C가 맞습니다. 타문화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이고, 거리가 먼 뒤떨어진 방식이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이러시면 이제 싸움 납니다. 싸움. 이러면 안 돼요. 자, 5번. 자, 이것도 손가락 걸기 하겠습니다. 밑에. 자, 5번.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쇠락한 공업지대 성장한 갑은, 자, 이거 일단 줄글 나왔으면 줄글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침착하게. 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 이게 머튼을 찾아볼 수 있겠죠. 머튼.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다가 동네 친구들이 절도와 폭력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나 봐요. 선망했다. 결국 가입을 했네요, 이 새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차별규제 이론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동네 친구들.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제 경찰에 잡혔어. 근데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근데 이 새끼 대단하네요. 근데 이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하고 마쳤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낙인이 찍혔는데 그 낙인을 본인이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낙인을 찍혔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시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결국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네요. 그래서 낙인 이론에 대한 내용 없고 머티랑 차별 교재인데 교사 해설을 보시면은 A랑 B가 있는데 자 장학재단과 정부의 지원은 머튼이겠죠. 이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착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번 낙인 설명이고 2번 디르캠 3번 낙인 4번 자 B가 버트니까 맞죠 4번. 자 5번 이거는 손가락밖에 안 하고 볼게요. 한 선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A와 달리 B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거는 이제 반대로 됐죠. A가 이제 차별구제 이론이니까 그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번 증권회사 이익사회 맞고 정부 공동사회 아니죠. 자 니은과 시읒은 모두 2차 집단에 해당한다. 자 시읒은 집단이 아닙니다. 방청객 일시적이잖아요. 3번 자 맞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가족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라디오 이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맞냐? 자 라디오 그냥 기계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 라디오도 이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텔레비전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자 4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엄마 아빠 자녀로 태어난 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봤더니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취주의가 아니다.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다. 자 5번 자 그냥 프로그램 구성 방식을 고민한 건데 이게 어떻게 역할 갈등입니까? 그쵸? 역할 갈등이 아니라 그냥 갈등이죠. 어떻게 고민할 건지 이게 서로 이제 방송국 PD의 다른 역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 7번 8번 이제 같은 글 읽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잘 읽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빨간 펜으로 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콜센터 상담원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일단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체크하고 동의를 받아서 6개월 동안 상담을 지냈다. 자, 참여, 적어놓을게요. 참여 관찰법. 그래서 기록하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직원 게시판에서 게시물 확보했다. 자, 이게 이제 그 문헌 연구법이죠. 문헌 조사법이었나? 문헌 연구법이었나? 문헌 연구법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문헌 연구법. 어쨌든 이게 팽배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갑은 자 기록물과 직원의 게시물 일부를 선별했는데 자 이건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선별이잖아요. 모든 거를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거를 자기가 뭐 조작하거나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구 결과를 조작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그냥 그런 행위니까 그게 선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을 먼저 볼게요. 을은 파란 펜으로 해서 가를 가수로 설정했는데 500명을 각각 표본으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질문지 법이 되겠네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을 기각했대요. 가설을 기각했는데 업무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면 이제 가설이겠죠. 이게 기각되었으니까 업무 부담을 줄인다가 가설이었겠네요. 그럼 이제 5번이 맞겠죠. 이게 바로 이렇게 찾아버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 2, 3, 4번도 다 볼게요. 원래 이 조사 이 실험하고 막뭐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뭐 면접법 이런 거 나오면서 하는 게 좀 어려운 유형이니까 이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반대로 됐고 2번 직관적 통찰은 모두 다 요구됩니다. 어떤 연구든. 자 3번 자 아니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자 4번 업무 부담은 반대로 됐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 일별 상담 시간과 스트레스 정도가 업무 부담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바꾸어서 이제 정의한 게 조약적 정의니까 반대로 됐습니다. 반대로. 이거 4번 실수로 고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7번 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이거 쉬운데 갑을 사용한 자료조치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이랑 질문지법 비교하라는 거죠. 자 1번 이건 질문지법 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실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험법이랑 질문지법은 다르죠 당연히. 자 3번 반대로 됐죠. 갑이 이제 실제성 높은 참여관찰법 이용했고 자 4번 갑은 아니죠. 이제 참여관찰법은 이제 그 원시 부족에게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질문지법은 이제 질문을 결국 언어로 해서 읽어야 되니까 답도 이제 뭐 체크를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 언어를 읽어서 그래서 언어적 사유작용이 오히려 이제 질문지법이 필요했다. 답은 5번인데 자 기존 연구 동향 파악이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 이거 문헌 연구법이잖아요. 일단 갑은 게시물 확보한 게 이제 문헌 연구법을 사용한 거고 을을 한번 찾아볼까요? 을은 자, 관련 연구들을 검토했다. 자 선행 연구를 검토했으니까 이게 문헌 연구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제 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좀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자 구분되는 이니까 B에만 들어가야 되고 이건 그냥 적을게요.
위에는 절대고, 자 상체 발탁감 이거 중요한데 이거 둘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죠. 그래서 위에 게 맞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 위에 게 이제 절대적 빈곤의 특징이니까 B가 절대가 되겠고 A가 상대로 되겠네요. 틀린 것을 가로 바꿔라. 가. 사회 구성원들 일반적인, 자 이거는 이제 상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에서도 50%. 자 2번. 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타납니다. 이제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이든 어떤 나라에서든. 3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선지죠. 이거 둘 다 객관화된 기준이 규정됩니다. 4번. 그쵸, 이제 제가 말했지만 이제 중위소득이 50%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 자 5번. 이건 반대로 했죠. 이제 절대적 빈곤에 속하는 가구가 모두 상대적 빈곤에 속한다 하니까 4번. 자 10번. 이게 도표긴 한데 이건 이제 계층 이동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상층, 중층, 하층.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번은 그냥 바로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에서 C로는 상승, A에서 B로는 하강이니까 A가 양방향으로 이동을 가능하니까 중층이겠고, B는 하층, C가 상층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자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러면은 자 이거의 합을 보는 거예요. 자 100 더하기 160 더하기 140이니까 400. 100 더하기 60 더하기 40이니까 200. 자 그러면은 바로 됐죠 이거는. 자 부모 자녀 적어놓고 이거 그냥 적으세요.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서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전체 인구는 일단 자 400이랑 200 두 배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모 세대 인구는 그냥 400으로 두고 다 그대로 똑같이 써놓을게요. 다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자녀 세대에다가 그냥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가 동일한 게 맞춰지죠. 그러면은 이제 100에 2 곱하면 200, 60에 2 곱하면 120, 40에 2 곱하면은 80. 자, 됐죠? 지금 살짝 그 뇌절이 왔었는데 제가 어쨌든 중층 인구는 자녀 세대가 200이고 부모 세대 100이니까 두 배 맞네요. 자,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 자, 부모 세대는 이제 7분의 8. 그다음에 자녀 세대는 3분의 2.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더 작죠. 니은 맞고 디귿. 부모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 실현 유리하다. 자, 자녀 세대는 이제 다이아몬드형이니까 더 유리하겠죠. 이제 부모는 이제 그 모래시계형인데 모래시계형은 사회 통합 실현 유리하지 않고 이제 다이아몬드형은 사회 통합 실현 유리하니까 10번에 5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11번. 근데 이거는 너무 쉽죠. 자,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뭐 연락처, 이름, 생년월일 지금 지랄 났죠. 다 유출됐어 다. 이거는 정답 95% 가능하겠는데요. 11번. 자, 12번 문화. 문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줄글이니까. 음. 자, 일단은 강제적 문화 접변 없었고, 자, 발견 없었고, 자, 자극전파 여기 있었거든요. 이 전에 들어가지고 이게 새롭게 이게 B를 만든 게 이게 자극전파라서 답이 4번입니다. 이거는 손가락 걸기 안 하고 좀 더 보면은, 자,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 자, 각국에서는, 자, 각국 출신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는데 각국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이거 하나거든요. 자, 다큐멘터리가 각국에서 방영된 후 B가 각국에서 대응하였다. 이거 간접이죠. 간접 전파죠. 왜냐하면 이제 뭐 TV 이제 그 어쨌든 매체를 통해서 전파된 거니까 간접 전파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괜찮게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직접 전파 일어나지 않았다고, 간접 전파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동화도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 이제 B가 각국에서 대응한 거니까 문화 동화가 아니라 문화 병존이겠죠. 문화 병존. 그래서 12번에 4번이다. 13번. 자, 이거는 쉽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의 씨앗 사툰다. 순환. 자, 기억은 진화론, 니은도 진화론. 니은이 이제 순환론, 디귿이 이제 진화론, 리을이 순환론이니까 답은 4번. 자, 쉬웠죠? 자, 14번. 자, 규율. 자, 물질 문화 아닙니다. 비물질 문화. 자, 디귿 문화, 커피 문화는 넓은 의미 맞죠? 자, 리을. 공유성. 맞습니다. 공유성.
자, 리을. 자, 사회를 통해 문화가 학습된다 이제 학습성인데 미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총체성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이 되겠다. 괜찮죠? 자, 15번 도표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6번 많은 이들은 산업사회에서 부분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개인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 중심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실제론 될 거고 실제론에 대한 설명은 사회와 개인의 속성을 환원될 수 없다.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맞고 자율적인 이지 이제 명목론이고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한다고 본다. 이제 명목론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이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그 결국 앞에 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시고 이제 실제론인지 명목론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줄글을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줄글을. 자, 17번. 자, 세모교가 국교인 A국이니까 A국에서 기역은 주류문화 맞죠? 자, 네모교는 A국에서 반문화 맞죠?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다가 탄압을 받았는데 탄압받고 있었으면 반문화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관습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문화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둘 다 반문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역 니은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그냥 손가락 걸게요. 이거 손가락 걸고 그냥 넘어가고. 자, 18번. 이거 자, A족이 다수고 A족으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받은 B족 언어와 관습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차별받았대요. 이거 토지를 뺏겼고 근데 패소했고 문화적 전책성을 보존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자 1번 던지 볼게요. 자,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역차별은 이제 A족이 어떤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은 그게 역차별이잖아요. 자, 2번 A족의 사례는 이제 A족은 이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선지는 말이 안 됩니다. 3번 B족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차별의 이상이 되었다. 맞죠? 언어와 관습 후천적 요인이죠. 이거 손가락 걸고 할게요. 확실합니다. 언어 관습이라는 거는 이제 후천적 요인이니까. 자, 19번 이것도 이제 줄글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줄글로 내는 게 트렌드인가 봐요. 요즘은 줄글 잘 읽어야 되는 게 좀 많네요. 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는 자, 지구온난화. 자, 난민 문제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래. 자,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 난민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자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제 기후위기 극복이 환경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국경 분쟁 이야기 있긴 한데 자, 이게 이제 뭐 1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국경 분쟁하고 있는 거니까 근본적인 건 이제 지구 온난화죠. 1번 고르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기후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다음에 식량 자원 확보 아니고 자, 테러 대응 협력 체계 이런 얘기 없었고 뭐 자유무역, 범국가적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 두 문제 남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참고로 이제 자, 이거 15번이 이제 그 사회보험 공공부조 문제고 사회보장 제도 문제고 20번은 이 노부유 문제인데 이 노부유 문제 먼저 푸는 게 좋거든요. 이게 더 빨리 풀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구 이 힌트 같은 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자, 힌트 넘버링 하는 걸 잘 보시고 자, 갑구 총무형비는 T년의 100이다. 노령한 지수는 T 플러스 50년의 50이다. 근데 이게 T년의 2배이다. 그러니까 T년의 노령한 지수는 이제 25 이거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유분호 먼저 적어놓고 T 플러스 50년 유분호 적어놓고 자, 총부양비가 T년에 100이니까 부양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의 절반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 증가했대요. T 플러스 50년에. 근데 인구 비율 증가율이 아니라 인구잖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인구 증가율이니까 그러면은 부양 인구를 500으로 하고 T년에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 600으로 하면은 좀 더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 숫자 깔끔하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 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총 부양비 증가율은 이제 그 50%니까 총부양비 나와 있었죠. T년에 100이었다고 갑구 총부양비 T년에 100이니까 T 플러스 50년에 총부양비는 이제 15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자, 제가 이제 T년의 이 부양 인구를 500으로 잡았으니까 T년 전체 인구는 이제 1000명이겠죠. 1000명.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 부양 인구를 600으로 잡았는데 이제 총 부양비가 150이니까 이러면은 이제 전체 인구는 1500이 되겠죠. 1500.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 자, 총부양 자, 이제 노령화 지수 이용하면 되는데 T 플러스 T는 25였으니까 그럼 5로 나누면 되죠. 5로 나눠서 4개를 이제 유소년에 주고 이제 하나를 노년에 주면 이제 400, 100 이렇게 되고 자, 150이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를 900이니까 남은 게 900을 이제 3으로 나눠서 유소년에 2개 주고 노년에 이제 하나 줬다. 그럼 이제 완성됐죠. 이제 뭐 전체 인구 합이랑도 어긋나지 않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결정했으니까 전체 인구 도표가 이번에는 이 20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쉽게 풀리네요. 개념 문제보다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체 인구는 자 1000명, 1500명, 1500명이 더 많죠. 노년 인구는 자 3배였습니다. 자 유소년 인구는 400이랑 600이니까 T 플러스 50이 더 많고 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이 노년 부양비와 정해관계니까 노년 부양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T년이 5분의 1 그리고 T 플러스 50년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더 작죠.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일단 5번이 답인데 손가락 걸기 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정부 양육 지원 강화의 필요성은 이제 유소년 부양비와 정해관계 있다. 그러면은 유소년 부양비 보면 되는데 T년에는 5분의 4 그리고 T 플러스 50년에는 6분의 6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작다. 맞네요. 그래서 5번이 답인 거를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이제 15번인데 이것도 일단 잘 읽어야 됩니다. A가 상호부재 원리를 기반으로 하니까 사회보험이죠. 자, B는 이제 공공부조 겁니다. 공공부조 줄여서 공부. 자, 그리고 비수혜자 나왔으면은 비수혜자도 이제 밑에다 따로 적어줘야 돼요. 비수혜자 비율은 자 이것도 힌트를 빨간 펜으로 제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1번 힌트. 그 다음에 자 이게 2번 힌트. 마지막이 이제 중복 수혜자 수가 각국 울국 동일한 게 이제 3번 힌트. 이것만 하면 풀 수 있고 이것도 별로 어려 보이지가 않아요. 자 바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비수혜자는 그 2번 힌트 보세요. 각국의 경우 비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 비율의 2배이다. 자 일단 이 단위 보시면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이게 비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이 비율이랑 이 위에 힌트랑 똑같이 보시면 돼. 똑같이 비율이니까. 그래서 2배니까 20. 그러면은 이제 비율이잖아요. 단위가 비율이니까 자 A 플러스 B 빼기 중복 플러스 비수혜자의 합이 100이 돼야 되겠죠. 비율의 초값은 100이니까 무조건. 자 그러면은 25 빼기 10은 15. 20 더하면 35니까 더해서 100이 되게 하려면 기울기 65여야겠다. 그 다음에 을국은 58에서 20을 빼면은 일단은 그 비수혜자 먼저 구해볼게요. 을국에 비수혜자는 이제 갑국이 을국이 2배니까 을국은 비수혜자 비율이 10. 그러면은 58 빼기 20 하면은 38인데 거기다가 10을 더하면 48. 합쳐서 니은이랑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니은은 52겠다. 니은 52고 기억은 이제 65였어요. 그래서 1번 선지 자동으로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A와 달리 B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로 됐죠. 이건 개념 문제라서 2번 고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3번 비수혜자 수. 자 비수혜자 수 이제 각국과 을국 간의 비교니까 이제 3번 힌트를 이제 사용해야겠죠. 중복 수혜자 수는 각국과 을국이 동일하다니까. 자 인구 맞춰주려면은 이제 각국을 그냥 100이라 두고 을국을 이제 200이라 두면은 여기 2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냥 아니죠. 잠시만요. 이제 각국과 을국이 중복 수혜자가 동일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중복 수혜자가 동일한 거니까 각국이 200이고 을국이 100이라 두면은 각국의 지표에만 다 하나씩 2를 곱해주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 전체 인구는 이제 각국이 을국이 2배네요. 자 그럼 비수혜자 수 구할 수 있죠. 비수혜자 수는 각국이 40이고 을국이 10이니까 4배죠. 4배. 자 소득 이거 조금 많이 함정에 걸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는 자 둘 다입니다. 둘 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A 더하기 B가 아니라 단순하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에다가 B를 더한 거
그리고 이제 중복세점 빼야죠. 이제 한 사람을 두 번 세면 안 되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자, 각국은 65 플러스 25 빼기 10이니까 80에 2배 하니까 160. 자, 이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손가락 걸기가 아니라 이건 계산할 필요 없는 게, 을국 전체 인구가 100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60보다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닌 던지고. 자, 5번. 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에처럼 이제 함정이 있진 않으니까 공부인데, 이건 이제 갑국은,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이건 이제 이것도 적어드리면은 B 플러스 B 빼기 중복 수혜자죠, 그냥.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국은 25 빼기 10, 15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30. 을국은 52에서 20 빼면은 32. 니까 을국이 갑국보다 많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이게 도표가 이번 유월 모의고사에서는 도표보다는 좀 개념이 어려웠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자, 이제 시간이 남았잖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 5분 동안 이제 가채점표랑 그런 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가채점표랑 이제, 그쵸, OMR.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있었네. OMR을 당연히 작성해야 되고, 가채점표 뭐 하실 분은 작성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손가락 걸기 한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걸기 한 문제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족의 사례는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A족이 다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A족에 비해 B족은 우월한, 아니죠. 이제 B족이 사회적 소수자인데 어떻게 그런 특권을 누렸겠으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었겠죠. 자, 그리고 손가락 걸기 여기도 했죠. 자, 전체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리얼이 져야 한다. 이거 문화적 다양성은 이제 이 공동체를 새로운 걸 만드는데 어떻게 져야 됩니까? 더 다양성이 이제 더 올라간 거지.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그 뒤가 아니고. 자, 미음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는데 뭐 변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새로운 걸 형성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 걸기 한 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다 맞았다 볼 수 있고, 또 손가락 걸기를 한 게,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는 없고요. 손가락 걸기를 한 게, 두 번째 페이지도 없네요. 제가 엄청 시간 빨리 하려고 손가락 걸기를 많이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있네요. 자, 이제 4번. 자, D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가 우리를 가리지 않죠.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니까 D가 말이 안 되죠. 자, 자문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거는, D는 이제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저희 문화도 이제 자신의 문화도 당연히 존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상실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자, 자문의 정체성 상실할 가능성이 큰 비판을 받는 것은 여기 A에서 D 모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4대주의적 관점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갑에서 병중에. 자, 3번도 이제 손가락 걸기 했었는데, 자,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중시하는 거는 관료제죠. 그러니까 B겠죠. 그러면은 이제 업무 수행 가능성, 예측 가능성도 이제 관료제가 높고, 목적 전체 현상도 이제 관료제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다.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손가락 걸기는 아니죠. 이거 1번이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 맞고, 이제 2번 기능론 맞고, 3번 갈등론, 4번도 갈등론, 5번도 갈등론이니까 확실하게 이게 맞아서, 지금 그래서 30분 안에 제가 이 손가락 건 것까지 다 확인해서 제가 답을 다 맞췄는지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물론 이 가채점표 작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가채점표랑 이제 OMR 작성을 하거나 이제 마킹하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이 이제 문제 푼지 28분 됐으니까 마킹이랑 OMR 2분 만에 하거든요. 그래서 딱 맞게 그 손가락 걸기 한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한테 뭐 크게 도움되셨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사회문화는 조금 제대로 된 전략 갖고 푸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15, 15 이런 전략을 통해서
크게 이런 전략을 통해서 보고 이제 타이머택이 있으니까 손가락 걸기와 패스 저는 이제 이번에 문제 패스를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손가락 걸기 패스 이런 걸 잘 이용해 주시고 자, 도표는 침착하게 천천히 풀면 무조건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은 뭐 사회문화 앞으로 풀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